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는 한 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 속에서 연이틀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가 나온 것이죠. 잠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이번 인터뷰에서 그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까지도 좀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딸 조 씨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통화하게 됐는가라고는 당시의 정황과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검찰 그 그렇죠. 현장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요. 부인 거의 어떤 119의 실력을 일부 직전까지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고 받아서 그냥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했다. 네.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의 발언인데 지금 이 조 씨의 말 같은 경우도 어머니 거의 그러니까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에 있었는데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방으로 와가지고 네.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따님이 어떤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죠. 네. 주장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들이 공유했던 현장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에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겠는가? 오히려 이런 상식적 추론에 입각해서 이게 지금 조 씨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조국 장관이 그 통화를 하게 됐던 경위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과 그 나름의 어떤 필요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그 뒤에는 했던 설명. 부인이 쓰러진 적이 없다라고 했던 설명의 그러니까 허위성, 이 두 가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요 점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 본인이 멘탈 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참 담대하다.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막 어쨌건 사회적 논란, 부모 일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두 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요, 제가 무슨 그런 비난한 게 식으로 아니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잠깐 아무리 그래도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남 얘기할 때 중간에 끼지 말고. 우선 아니, 발언하시고. 자, 이성적인 팩트를 얘기하긴 왜 이성적으로 인격에 대한 아니, 이야기를 해요?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 참 제가 가지고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요? 자녀의 교육 부모로부터 저 분단 부모예요? 아니 왜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무슨 있잖아요. 폄하를 해요? 자식이 저 지금 부모의 거울이 요 얘기할게요. 맞지. 지금 이 시점 속담을 얘기하는 아니, 건데. 아무리 듣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마이크 좀- 대변인도 아닌데 왜 나서서 마이크 좀- 그래요 도대체? 이거는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나도 오히려 오디오 좀 다운, 자식이 셋이나 오디오 했어요. 다운해 주세요. 아이고 자꾸 자식이라고 앉았어. 됐죠? 다운 됐죠? 참네. 저희가 지금 두 분이 아니, 그래서 이제 좋아요. 격해서 아니, 지금 얘기 저희가 계속하고 지금 또 하세요. 그 마이크를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나가고 있거든요. 두 분 이제 심호하시고요. 네. 그다음 준비되셨죠? 방금 아까 그래서 이 지금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휘 단어 문장에 대해서는요. 계속 담대하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 두 번째 그 팩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근데 지금 인터넷 저 추적들을 해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9시 한 30분쯤 우리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낸 건 그 다음 날 보냈는데 그걸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수정하고 처음 쓰고 본인이 비공개로 올린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9시 한 40분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썰어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썼을까 하는 게 첫째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도 뭐 검찰하고 이쪽 얘기가 다르니까
114를 부를 정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검찰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있다. 첫째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119요. 119. 네, 그래, 그 정도는 소소한 거니까. 아니 그런 정도의 교정은 매우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나 이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요건 해야 돼 그래도 왜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인턴 문제 있잖아요. 그 저 장 교수 아들하고 단국대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친구 아들하고 이미 검찰에 가서 자기는 인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제가 이것이 지금 요 인터뷰 좀 설득력이 짧게 하려고 있겠냐는 했는데 얘기예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마디만. 약간 아니, 격가지로 나가는 건 좀 반박하려고 하는 취해야 얘기 아니에요. 되나?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그 제기에 반박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근데 다만 하나만 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이 A라고 하는 가설을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B라고 하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함께 있고 이것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어떤 공방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뭐가 없다면 그 두 가지는 그 자체로서 일단 받아들이고 조심을 해야 좋습니다. 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 조금 요즘만 전에 간다는 거예요. 김평론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자택 압수 당시 상황에 그 조국 장관 딸이 하는 발언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정황적 그 당위성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검찰이 설명했던 그 설명의 어떤 진위 부분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뭐 교육 얘기 뭐 이런 게 대해서 좀 약간 좀 파장이 있었는데, 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우리 서로 그런 식으로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는요, 그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그 조국 장관 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좀 있으면 이제 그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양대에 갔을 때 방호를 불러서 용돈도 주신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여기서 왜 갔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봉사활동 한 적 거의 없고 표창장도 위조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제 동양대에 가서 일정하게 활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 말만 가지고는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해석을 해 들어가는데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그 따님의 어떤 이야기 말고 다르게 제기할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본류에서 벗어나기 일단 자제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일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가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게 그대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뭐 예뻐하셨잖아요.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없는 걸 지어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맞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말하자면 인턴을 했으면 나는 이렇게 했다를 얘기해야지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얘기를 격가지를 하면 오히려 자꾸 물이 타지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까지 연이틀 그 하루는 신문 매체, 하루는 라디오 방송 매체에서 조국 장관 딸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한번 들여다볼 어떤 이번 사건의 주요 어떤 모멘텀에서 정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발언이 있어서 두 패널로부터 한번 분석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